저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 중에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제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곳을 전화했는데, 근데 현실은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조금 막 네. 조급해지기도 하고, 네. 아 나만 지금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투자 열심히 하는데 네.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투자금이 네.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네. 지금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와. 그럼 3천만 원으로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삼천으로 했던 곳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대상 지역들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곳을 계약을 했는데, 이제 모아타운이 뭐냐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했잖아요. 그 전부터 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이제 이런 식으로 서울에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시장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아타운인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소규모로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를 작게 짓건 아니면 많은 세대수를 짓건 그 안에서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요. 네, 용적률을 뭐 완화시켜준다든지, 그래서 뭐 층수 자체도 여기는 뭐 15층까지밖에 못 지어 상향을 해가지고 뭐 20몇 층, 30몇 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은 사업성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게 지금 올해 초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나고 이번이 두 번째 발표인데,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모르긴 하지만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계약한 물건도 갭이 3천만 원인데 그 구역 안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여기는 그럼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겠구나 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 그런 걸로 가격이 거의 뭐 매일 1,000만 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막 구역 지정이 된 재개발 빌라를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네. 바로 달려갔다는 그 썰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발표가 났는데 이게 생각보다 소문이 많이 나지가 않았어요. 네, 기사는 떴는데 왜 그랬는지 봤더니 그 당일날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발표가 되고, 또 이제 그 누리호 발사 성공 뭐 그런 소식도 같이 겹치면서 이 모아타운 발표 내용이 묻힌 거예요. 이때쯤 발표가 날 거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신속통합계획도 그런 식으로 물건을 잡았거든요. 발표가 나자마자 달려가서 사지 않으면은 놓친다는 그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소문나기 전에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이버 부동산을 미친 듯이 뭐라고 이렇게 그 서울시에 이렇게 이제 그 공식 자료가 있어요. 모아타운 대상 선정지. 그럼 이제 지도로 표시를 해놓거든요. 빨갛게 실선으로 표시를 해놓는데, 그거랑 이제 오른쪽에는 네이버 지도나 부동산을 펴놓고 그 구역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들어온 빌라는 아무거나 사도 된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발표 난 걸 알고 있는 지역도 있었고 모르는 지역도 있었는데, 이제 알고 있는 지역들은 이미 물건이 이제 매도자가 알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시세를 올리거나 물건을 걷어들여요. 더 비싸게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 중에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제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곳을 전화를 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모아타운 발표 났다고 만약에 소문이 나버린 순간 이 물건은 절대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여기 물건 아직 거래되냐 했더니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자인데 소액이라서 그냥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계좌 달라고 해서 바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써있는 물건을 사신 거예요? 네, 전세가 껴있는 물건. 제가 그 물건을 1억에 샀고 전세가 7천만 원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억 5천. 이런 거를 3개나 네. 하셨다고? 앞으로 계속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런 서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지금 조금 시기가 늦춰지긴 했지만 뭐 공공재개발 발표도 좀 있으면 앞두고 있고 또 신속통합계 몇 군데에서 선정해서 발표한다고 하고 있고 모아타운도 계속 발표할 거다. 뭐 서울시에만 거의 뭐 몇십만 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해서 구역 지정이 될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소식을 좀 귀 기울이고 있으면은 그런 물건을 또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꿀팁까지 주셨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꿈나무 여기 채널에서 최초로 푼 거예요. 아 진짜요? 와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이제 네. 직장인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 공부하기도 벅찬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사이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 한 채를 위해서 이제 아. 쏟아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혹시 뭐 순서 같은 게 있을까요? 꼭 지역 분석을 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제 그 부동산을 사고 오르기를 기다리는 이제 가치 투자의 방법인데 나는 그런 게 너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경매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러니까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어쨌든 뭐 권리의 하자가 있건 뭐 다른 문제가 있어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시세보다 싸게 사가지고 내가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해결해서 할 수 있으면은 그 물건 자체가 그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권리 분석이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해결만 하면은 다시 원래 시세대로 회복을 해요. 그러면은 시세보다 싸게 사가지고 시세대로 되팔면은 그 수입은 확정 수익인 거죠. 안전 마진을 내가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평택이 아니라 뭐 남양주, 뭐 일산 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지역들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엔 그리고 그 부동산 AI 그런 어플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시세가 되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내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경매로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물건이 지금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만약에 부세님이 다시 월 200받는 직장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그 당시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2017년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잣돈이 아예 없든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든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독돈을 모으는 기간에는 부동산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이나 뭐 금 이런 거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거를 부동산 공부를 먼저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저는 종잣돈을 이제 모으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종잣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종잣돈을 모으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또 종잣돈이 모였을 때 바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면 투자로 실행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요즘에는 오피스텔 뭐 갭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돈이 지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물건 투자는 예를 들어 뭐 3,000, 4,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비슷한 뭐 목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 한 명을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요. 네, 공동 투자를 해요. 네. 지금 제가 교육 사업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들 이렇게 보면은 20대에서 3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절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뜻이 같은 친구들하고 들어가요. 뭐 우리는 뭐 6개월 뒤에 엑시트 하자. 얼마를 벌든 간에 무조건 엑시트 하자.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네. 괜찮네요. 저는 되게 공부도 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이렇게 뜻이 같으면 진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보통 돈이 없는 직장인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신용대출이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출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수록 좋다. 또 투자금 많이 묶이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대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봐요. 예를 들어 경매로 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최소 50군데 이상은 알아봐요. 50군데요? 네. 어떻게 알아봐요? 그 대출 리스트가 쫙 있어요. 네. 보통 그런 건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그 법원 앞에 가면은
명함을 이렇게 한 뭉치씩 나눠주거든요. 아, 네. 그걸 이제 엑셀화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대출 어디서 잘 받았다더라 그러면은 그분 연락처 물어봐가지고 이제 엑셀로 계속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음부터는 내가 일일이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문자를 돌리건 아니면 연락을 하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최대한 알아보고 제일 조건 좋은 대로 진행을 해요. 경매를 받을 때도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키는 편이시고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면 좋고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더라도 네.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일반인 분들은 되게 위험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전제를 깔았던 게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확신, 이것도 결국에는 시세보다 얼마나 내가 싸게 살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대출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은행은 어쨌든 물건 자체만 좋으면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한 확신, 그런 것만 있으면 저는 투자금은 적게 묶이면 묶일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막 말씀하셨듯이 네. 2030 분들이 네.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공투도 하고 그러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네. 뭐 현실은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조금 네. 막 네. 조급해지기도 하고 네. 아 나만 지금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투자 열심히 하는데 네.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혹시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유튜브에 조금씩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뭐 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건너 아는 사람들도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 물론 전 다 똑같이 알려드려요. 어떻게 공부 시작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 제가 인터뷰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랑 정작 친한 지인들도 제대로 공부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5명도 안 돼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투자는 되게 외롭거든요. 혼자 하려고 하면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뭐 어떤 곳이든지 좋으니까 나랑 생각이, 뜻이 맞는 분들하고 최대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행복재테크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재테크 기초반이랑 스터디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뭐 강의나 스터디를 들으시면은 또 20대, 30대 친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도 괜찮고,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제 모임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더 생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최대한 묶어놓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에 영상 자체들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투자 끝났다, 끝물이다. 뭐 경매도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예전에도 끝물이다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저는 안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처럼 지금도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회가 많이 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기초를 쌓으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지금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네. 네,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